긴급 한인사회 이슈 패널들에게 묻는다 특별대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예,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CMB TV 대표 윤창규입니다. 네, 38대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또 유난히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선거라는 게 항상 시끄럽죠. 또 서로 각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하니까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상대의 약점은 또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선거판은 시끄러운 게 어떻게 보면 한인사회에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끄러웠던 것은 후보 간의 문제가 아니고 자격이 안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기존에 있는 룰을 이제 룰을 무시하고 또 그 룰에 따라서 만들어진 선관위를 이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선거 자체가 혼란스러워져 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그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바꾸고 새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끄러워진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룰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 대표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관의 문제입니까?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관이 벌써 10몇 년 전부터 그냥 그 규정으로 선거를 해왔는데 이게 이번만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 정관을 이해하고 정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인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논란이 된 정관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뉴욕 한인회 이사 또는 직원이나 관계된 사람으로서 2년간 봉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 김광석 후보는 그 자격이 안 된다라고 선관위가 판단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박탈한 건데요. 그 사전부터 그 얘기가 이미 인지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몰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선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회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룰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룰을 집행하는 그 조직이나 이런 데 결정에 대해서 또 그 승부를 하고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회가 얼마만큼 룰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룰을 깨고 그다음에 그 룰을 집행하는 기관을 부정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함양이 돼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임 대표님 그 며칠 전에 글을 몇 개 올리셨는데 네. 그게 파란이 됐습니다. 그 글을 쓴 계기와 또 그 글을 통해서 임 대표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제 기자로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저의 뜻을 저희가 가진 어떤 그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우리 동포사회에 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힘을 그 최근 몇 년간 제가 제대로 힘이라기보다는 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의미도 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자로서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넓은 바다에 돌 하나 던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쪽 후보를 편드시는 건 아니죠? 한쪽 후보를 편든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두 후보가 다 뛰어난 인물이고 아주 능력 있는 한인사회를 대표할 만한 분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에 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그 후보들의 본심이고 또는 그 주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곡해하고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고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관이라는 것은 선거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뭐 후보자가 본인이 번복했다기보다는 그 어떤 선거를 같이 치르는 그런 분들과 또 한인 동포 사회의 어떤 여론을 형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특정 언론이 제가 그래도 썼지만 특정 언론이 어떤 그 역할을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가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신문에 실어주고 여론을 어떤 형성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왜 뉴욕 한인회가 그 한인회에서 2년간 봉사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사람도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정관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전부터 그게 계속 되어져 온 것들이 아직도 한 번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 후보가 그 자격이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적으로 먼저 그 선거 전부터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정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을 어긴 선거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모 후보와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정관이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새로운 한인회가 구성되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한인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되는 분이고요. 그러면 그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걸 한 2년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정관을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보다 확실한 정관을 만들어냈고 그 룰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2년 뒤에라도 치를 수 있는 시기와 때가 다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지난 37대 회장인 찰스윤의 책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찰스윤의 회장의 책임도 저는 적시를 했는데요. 찰스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관에 의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그렇다면은 회칙에 보면 그 단독 후보가 됐을 때에 총회를 개최해서 회장을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찰스윤 회장이 임의로 회칙을 어겼거든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의 사태가 더더욱 심각해지게 된 한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그 룰을 무시하게 한 행동들은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 그 룰을 깨트린 분은 찰스윤 회장이죠. 한 후보 측에서 뉴욕 한인회를 일반 비영리 단체화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임 대표님이 취재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일반 비영리 단체다. 사실 뭐 우리 한인 일반 우리 동포들이 비영리 기관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곳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고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에도 여러 가지 종류와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방송도 비영리 기관으로 뉴욕주에 등록을 한 그런 방송국이지만 정확한 어떤 그런 역할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냐 그 부분이 다 다른데요. 뉴욕 한인회관은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이다. 이게 참 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우리에게 무슨 대표가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당연히 무관심하실 수 있는데 나라가 없는 민족은 국가가 없는 민족은 존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민족은 존재하지만 나라라는 어떤 그런 형태와 틀이 없다면 그 민족의 존재 의미, 현실적인 가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역사의 산물로 어떤 민족이 어떤 지역에 살았다 이런 건 되지만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게
년대 초부터 뭐 아니 최근에 있어서 뉴욕 한인회로 비롯된다면은 뉴욕 한인회만 해도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이민 1세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한인이라는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국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한인 사회도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정말 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이렇게 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왔을 때 한인회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한인 사회에 존재했느냐,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봉사 기관이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상징적 의미를 갖는 우리 한인 이민 사회의 대표 기관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아마 우리 김동찬 대표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김 대표님, 한인회와 비영리 단체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분지어야 할까요? 한인회는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그 한민족이라면 전부 다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고, 일반 비영리 기관들은 자신의 어떤 비영리 사실상 그 비즈니스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노인이면 노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그 활동을 위해서 정부 그랜트 같은 걸 받아갖고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들을 용역처럼 받아서 하는 게 일반 비영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정부 일들 대신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인회는 대상이 명확하기보다는 대상은 전체 한인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여기는 남녀노소 뭐 따로 없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체 한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냥 비영리 기관들은 자기가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한인회가 비영리 기관, 일반 비영리 기관처럼 뭐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름을 한인회에서 바꿔야죠. 더 이상 한인회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만일 뉴욕 한인회가 일반 비영리 단체화 된다면 스스로의 위상을 스스로 격화시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한인회는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어소시에이션은 그 애드보커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랜트를 어소시에이션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전혀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어소시에이션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민족의 후손들이 모이는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때로는 결집된 힘으로 강력한 로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인데, 그냥 비영리 기관들은 그런 것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substantial amount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한인회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인회하고 비영리 기관의 스테이터스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스테이터스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 활동 내용들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곁들여서 말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욕 한인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뉴욕 한인회는 한인회를 대표하고 외부에다가 한인 사회를 대표하고 또 한인들이 결집된 힘을 만들어내고 한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일에 주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한인 단체들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인회가 그냥 비영리 기관이 되고 다른 비영리 기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커뮤니티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도네이션이라든지 일반 한인들의 어떤 도네이션을 받아서 어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때로는 정부가 잘못하면 한인들 대표해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주이시 기관들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아주 특별한 그 프로젝트가 아니면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은 자신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반 서비스 단체로 가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대행하는 일로, 그러니까 하청 구조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 대표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한인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한인회는 참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인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그들의 도움을 가지고 그 힘을 모아서 한인의 대표 기관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이 한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들을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테고 특히 한인 2세, 3세를 위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내야 되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한인회를 통해서 자부심을 얻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을 뉴욕 한인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주류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뉴욕 한인회입니다. 뭐 대통령까지 방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국무총리 이런 많은 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뉴욕에 있는 뉴욕 한인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동찬 대표처럼 시민참여센터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갖고 여기서 하고 있는 정치적 신장을 위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어떤 힘을 보태고자 할 때 당연히 그 기관을 찾아오지만 뉴욕 한인회는 말씀하신 대로 그 포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뉴욕 한인회가 봉사 기관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처럼 앞으로도 한인 대표자의 노력을 어떤 그런 우리 작은 뉴욕의 한인 정부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자금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인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게끔 한인 사회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인 2세, 성공한 한인 2세와 성공한 한인 3세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한인회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뉴욕 한인회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인회 보면 처음에는 개인 모임처럼 출발했잖아요. 몇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급하게 생기면 또 그걸 도와주고 뭐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을 결집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 한인 전체를 대표하는 외부에 대표하는 기관으로 되었고 또 이제는 한인회 행사를 하면 중요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그만큼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인회는 우리의 권리를 만들어내고 또 강력하게 나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한인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끼리의 한인회가 아니고 주류사회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이 한인회에 들어왔고 우리 한인 사회의 결집된 힘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그런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뉴욕 한인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런 흑색 선전, 우리 또 이상한 소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인 사회가 또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0만 불 건에 대해서는 임 대표님이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재를 하셨습니까? 흑색 선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가장 상대방 후보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돈 문제겠죠. 그리고 숫자가 또 명확하게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또 일반 시민들일 테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광석 후보 측의 첫 번째 그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거기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한인회에서 그 동포사회의 기금을 모으고 또 동포사회의 어떤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매칭 펀드로 15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취재도 했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사실을 확인도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이렇게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김광석 후보에 대한 어떤 30만 불의 의혹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 그런데 또 저쪽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현재 뉴욕 한인회에도 150만 불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무타기 또는 흑색 선전 뭐 이런 식의 어떤 흙탕물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자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로 아마 모 후보 측에서는 제가 반대쪽에 어떤 후보 진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공박 아닌 공박을 하는 부분을 뭐 실제로 제 앞에 와서 제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뭐 그러기가 쉽진 않겠죠. 하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뭐 여러 가지 SNS 강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글에도 그런 걸 올렸지만 어떤 게 진실인지는 누구도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 무언지 그게 왜곡되는 순간 우리 보통의 시민들은 그걸 인식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흑색 선전과 모략들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잘 아셔야 됩니다. 선거는 한 번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 자체에 엄청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왜 그런 식으로 한인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 대표님, 일각에서는 또 좌파, 우파 논쟁도 있어요. 이렇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 고질적인 병이 서로 상대가 미우면 다 빨갱이라고 몰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 한 마을이 다 몰살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뭐 한국 전쟁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서로 그냥 그 적대시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메카시가 했던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커뮤니티에 있다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 놓아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데, 일단은 지금의 한인의 문제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한인 회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온갖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내다 보니까 그런 이 과거에 뒤떨어졌던 우리 민족을 불행하게 했던 그런 마녀 사냥까지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덧붙이면은 한인 이민사회, 또 어떤 이민사회 보면은 어떤 이민을 온 그 당시의 어떤 지점에서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정권도 좌우의 정권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정권에서 폭망하거나 어느 정권에서는 극대화됐던 그런 것들은 없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과 힘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도 그렇고 예술 문화 분야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많이 성장해가고 있는데, 그걸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이렇게 천착해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이념 논쟁에 천착해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들이 그 어떤 이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그것마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그냥 후보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한 분은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온 그런 성과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잘 모르지만 변호사로서 자기 회사에서도 역할을 했고, 또
에이시안 변호사협회, 코리안 변호사협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표성을 가진 그런 활동들도 해오고 있고, 그래서 누가 돼도 뭐 저는 뭐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한인회는 우리끼리의 한인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끼리의 한인회를 벗어나려면 대표성을 가지고 밖에 나왔을 때 디베이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한인회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한인 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류 사회에 나가고 당당히 더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120년 이민 역사지만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된 80년대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커뮤니티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에 한 세대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세대의 얼굴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그냥 수년 내에 우리 커뮤니티가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나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그들이 배웠던 지식과 철학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쟁력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건 저의 미션입니다. 저희 뭐 시민참여센터는 언제나 동포사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들하고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벌써 새로운 세대가 우리 커뮤니티에 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멍석을 깔아놓고 그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와갖고 그들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존에 정상에 올랐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세대가 올라올 때는 믿기지 않고, 또 그들이 나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치열한 자기 경쟁을 뚫고 서바이브를 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하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멍석을 깔아주는 지금의 우리 1세대 커뮤니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한인 이민 1세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한인 사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큰 기틀을 만들어 주셨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비즈니스나 전문적인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미 벌써 와 있었고, 우리 한인 1세가 정말 큰 힘을 내줬고 기틀을 만들었지만, 우리 한인 1세만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시점이 이미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펼칠 수 있는 더 넓은 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모든 이번에 나온 후보자인 경우에도 한인 2세이지만 한인 1세 얘기를 천천히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인 1세 후보자도 한인 2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앞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이미 수차례 아니면 오랜 동안 그런 얘기를 해왔던 분입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유권자, 우리 한인 동포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몇 년 전, 한 10몇 년 전의 선거처럼 뉴욕타임즈라는 주요 언론에서 도대체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나섰냐, 이런 걸 기사를 낼 정도로 그렇게 다시 한번 관심을 끄는 그런 선거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한인의 힘을 다시 한번 이 미국 사회에 알리는 큰 그런 기회가 아닐까,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표장에 꼭들 나오세요.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것으로 한인사회 이슈 특별대담 패널에게 묻는다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